올해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도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 보면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기 쉬운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그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해마다 소득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자녀 수, 주택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지급 요건이 부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근로장려 제도를 3년 동안 집행하면서 지급 요건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동안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작년 52만 명에 비해서 약 110만 명 정도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배우자와 부양자녀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부부의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는데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가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 재산 요건도 다소 완화됩니다. 작년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면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의 보유재산 총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와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 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 등을 받는 방문 판매원 등 사업소득자의 일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을 고용한 사업자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자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지급 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해당 고용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는 일용급여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 기한까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1에서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휴대폰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희정입니다.